첫 번째 경기는 블랙번 대 셰필드 웬즈데이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거의 순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블랙번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는데 5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리그 7경기에서 1무 6패 무진하고 특히나 7경기에서 4골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스즈모딕스라는 공격수가 1부 리그 입스위치로 이적이 됐고 측면 공격수 바이만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데다가 공격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무득점 경기가 늘어난 이유로 인해서 최근에 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셰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3경기 1무 2패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번보다는 경기력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셰필드 웬즈데이이지만 이 최근에 승리가 없는 셰필드 웬즈데이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7번으로 현재 2부 리그에서는 무승부가 7번이면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1차전 맞대결에서 이 블랙번이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에 경기 내용은 상당히 5대5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슈팅 숫자는 셰필드 웬즈데이가 2배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 0.87 대 0.90 블랙번이 근소하게 앞섰고 딱 한 골을 집어 넣으면서 블랙번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5대5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아쉬운데 기대 득점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양팀 모두 2부 리그에서 상위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누가 마무리를 짓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셰필드 웬즈데이 입장으로서는 조금 호재인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셰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8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이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6골 가장 적기 때문에 이 셰필드 웬즈데이 입장으로서는 약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블랙번 역시 홈에서는 10승 3무 7패로 원정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미 1차전에서 맞대결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경기 브리스톨 대 웨스브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력 자체는 브리스톨 시티가 훨씬 더 좋고 웨스트 브루미치 알비온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특징적인 것이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데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15번으로 2부 리그 무자비 공동 2등, 웨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무려 18번으로 2부 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승부는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9경기에서 단 1패, 5승 3무 1패의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웨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경기 2무 2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웨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은 좋은데 공격 상황에서 현재 주포 공격수인 마자 선수가 부상으로 3달째 결장 중인 것이 상당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마자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이 웨스브로가 리그 14경기에서는 4승 5무 5패로 상당히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웨스브로가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차전 맞대결에서는 이 웨스브로가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최근에 웨스브로가 브리스톨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고 당시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을 보시면 웨스브로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웨스브로가 마자 선수가 빠져 있지만 여전히 수비력은 실점이 2부 리그에서 네 번째로 적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리그 3연패가 없었다는 점에서 웨스브로가 무승부가 가장 많다는 점, 브리스톨이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을 깔고 가면서 이 승무 투폴로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 많은데 세트피스 수비력은 웨스브로가 훨씬 더 좋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도 무승부 이변은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더비 카운티 대 번리의 경기인데 이 경기 더비 카운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 이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번리의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리그 40경기에서 실점이 딱 12실점으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번리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최근에 무려 리그 27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17승 10무로 무승부 비중이 조금 높은 번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번리가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다시 2부 리그 1위 자리를 탈환을 했고, 이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하다가 리그 4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직전 스완지전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5경기에서 4승 1패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홈빨을 받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 홈빨 랭킹 면에서 더비 카운티가 3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홈빨을 세게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1차전 맞대결이 의외로 0대0 무승부가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더비 카운티의 강등 버프를 고려한다면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고 싶고, 다만 번리의 무난한 승리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것이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강점이 세트피스 득점이 18골, 2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번리가 실점 자체가 너무나 적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딱 4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번리의 짠물 수비가 나와준다면 번리 특유의 꾸역승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3번 경기 더비 카운티의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노리치 대 썬더랜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썬더랜드 상대로 1승 3패 열세에 빠져 있고 최근에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6경기 4승 1무 1패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전술적인 상승면에서 썬더랜드가 웃을 수 있어 보이는 것은 우선 양팀 1차전 맞대결에서 썬더랜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점유율 5대5로 팽팽했고 슈팅 숫자 7대7, 기대 득점 0.61 대 0.86으로 경기 내용은 상당히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썬더랜드가 수적 우위 속에서 한 골차 신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노리치와 썬더랜드는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을 봤을 때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8.2%로 2부 리그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축구를 하고 있고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48.4%로 점유율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짧은 패스 위주의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반면에 이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면서 롱볼을 통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노리치가 이번 경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구도가 높고 썬더랜드는 자신들의 강점인 선수비 후 역습을 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양팀 모두 역습이 강한데 썬더랜드는 역습 득점 7골, 노리치가 5골로 썬더랜드가 역습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데 점유율도 낮게 가져가면서 썬더랜드가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 면에서 노리치가 6골로 역습 실점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노리치의 공격적인 성향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주도적인 축구를 고려한다면
강점인 역습이 살아날 팀은 썬더랜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으로 썬더랜드가 다소 유리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원정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고 특히나 홈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노리치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2부 리그에서 득점 순위가 두 번째로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공격력 한 방은 있는 노리치이고 이 노리치의 공격 원투펀치인 사인즈와 사전트 선수가 각각 득점 1등,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 원투펀치의 파괴력을 고려한다면 이 노리치도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저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4번 경기 무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프레스턴 대 카디프 경기인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무자비들의 대결인데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무려 18번, 2부 리그에서 웨스브로와 함께 무승부가 가장 많고 카디프 역시 14무 무자비 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 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상대 전적은 프레스턴이 3승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1차전 맞대결 역시 카디프 원정에서 프레스턴이 2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프레스턴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홈 13경기에서 4승 9무 무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발을 받는 것이 바로 프레스턴인데 다만 13경기 무패이지만 9번이 무승부였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카디프 역시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10번으로 원정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 프레스턴이 9경기에서 1승 5무 3패 여전히 무자비 면모가 있고 카디프도 3경기에서 1승 2무 무패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양팀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팀 모두 골키퍼 쪽에 부상 자원이 있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프레스턴의 상대 전적의 우위 그리고 프레스턴이 홈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승무까지 찍어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많은데 프레스턴은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카디프도 끈적하게 버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 단통 무승부 투폴 추천으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 네, 미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면가로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지만 이 미럴이라는 팀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점유율 꼴찌에다가 전형적인 롱볼 축구 그리고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한 고공 공격을 펼치기 때문에 이 밀집 수비를 펼쳤다가 압도적인 제공권 특히나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보는 팀이기 때문에 강팀 입장으로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두들기지만 이 미럴의 탄탄한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쉽게 뚫어내지 못하는 경기 양상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1차전 맞대결에서도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한 골차 꾸역승을 거뒀고 당시 경기 내용을 보시면 미럴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미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91cm의 장신 공격수 이바노비치 선수의 골 감각이 좋은데 직전 포츠머스전에서도 2골을 넣었고 특히나 이 이바노비치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 뚝배기로만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번에도 미럴의 고공 공격, 제공권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럴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 3등을 달리고 있고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의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높이에서 미럴이 강점을 보일 수 있고 세트피스 득점 역시 미럴이 14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실점 자체가 그리 많은 팀은 아니지만
30실점 중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세트피스 실점이 9골이기 때문에 약 3분의 1가량을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미러리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딸깍 롱볼 한방 역습이나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뚝배기 한 방이 나와준다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은근히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스토크 대 루턴타운 경기인데 이 경기 스토크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강등권 싸움을 피나게 하고 있는데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승점을 조금 쌓았기 때문에 상승세를 어느 정도 타고 있습니다. 다만 루턴타운은 주전 공격수 모리스 선수가 최근에 리그 15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고 또 다른 주전 공격수인 아데바요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아데바요 선수가 지난 스토크와의 경기에서 극장 결승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이 루턴타운이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루턴타운이 어려운 것이 홈에서는 7승 7무 6패로 다부지지만 원정에서는 3승 2무 15패에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면서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루턴타운이 스토크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득점 순위 꼴찌를 달리고 있는 루턴타운이고 이 스토크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했지만 리그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스토크 역시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스토크의 꾸역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1차전 점유율 5대5로 팽팽했지만 기대 득점은 루턴타운이 2.25 대 1.29로 근소하게 높았고 다만 결승골을 넣었던 아데바요라는 루턴타운의 공격수가 이번 경기는 부상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루턴타운이 제공권 2등을 달리고 있고 스토크는 제공권 하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도 세트피스 득점이 14골로 세 번째로 많은데 세트피스 실점 역시 18골로 많습니다. 마치 분데스리가로 치면은 볼프스부르크처럼 득점도 많고 실점도 세트피스로 많이 당하는 루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스토크 역시 세트피스 득점 자체가 11골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루턴타운이 최근에 모리스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점 또 다른 공격수 아데바요와 브라운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득점이 가장 적기 때문에 루턴타운이 이번에 득점력이 어렵다고 본다면 스토크가 그래도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스토크의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와포드 대 헐시티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상으로는 와포드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 특히나 홈에서 11승 3무 6패로 홈발을 받는 와포드이기 때문에 와포드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최근 경기력 자체가 와포드가 1승 2무 3패 상당히 떨어져 있고 와포드의 주요 공격수인 바쿤 바요 선수가 리그 11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와포드가 최근에 골 결정력 난조를 겪고 있습니다.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6경기 3승 2무 1패에 오히려 와포드보다 흐름이 좋기 때문에 헐시티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어 보이고 1차전 맞대결 1대1 무승부가 나왔는데 당시 경기 내용 자체도 5대5로 팽팽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최근에 와포드가 경기력이 떨어져 있고 헐시티가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5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인데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세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와포드도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미들스브러 대 리즈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3연속 무승부에 그치면서 번리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번리,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함께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리즈인데 3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리즈이고 6경기에서 1승 4무 1패에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나 리즈의 주포 공격수 피로에 선수가 리그 6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7경기 5승 1무 1패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들스브러 상대로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상대 전적 면에서 6경기 기준으로 리즈가 5승 1패의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리즈의 승리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이 미들스브러 같은 경우에는 영입생 공격수 이에아나투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확실히 빅리그 출신의 경험자답게 이에아나투 선수가 후반기 해결사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들스브러도 홈에서 10승 5무 5패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리즈는 원정에서 무려 8승 9무 3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려고 했지만 리즈가 현재 3연속 무승부이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라기보다는 현재 번리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순위 탈환을 허용을 한 상황에서 승점 1점에 만족하기보다는 무조건 승점 3점을 따기 위해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한다면 역습의 강점이 있는 미들스브러 역시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양팀 1차전 맞대결은 리즈가 3대1 완승을 거뒀고 점유율은 5대5였지만 기대 득점 자체가 1.93 대 0.48로 리즈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신을 차린 리즈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6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 경기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리그컵 5경기는 경기 당일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브 자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 자체가 정배당이었다가 역배당 혹은 역배당이었다가 정배당, 배당 변화부터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2부 리그컵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내려두시고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경기력 분석을 통해서 적중력을 조금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